안녕 시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땅콩님 시야 반가워요. 오늘 13시간 만에 집 간다고? 아니 요즘 학생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되게 힘들게 사네. 뭐지 클립은? 아 진짜 지랄하고. 아 안되겠다, 저 클립 지워놔야겠다. 안녕 여러분들 안녕. 오늘 스케줄표 확인하다가 우리 반오십 선생님이 보내주신 클립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무슨 클립이냐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태. 아 오늘 뭔 얘기하지? 오늘 하루 뭔가야. 오늘 하루 뭔가야. 이러면 아 재밌겠는데. 아무튼 그니까요. 자동차님 반갑습니다. 맞아 오늘 하루만 보내면 토요일이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수 있는 토요일이라고요. 물론 저는 다음 주까지 회수소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 되고요. 가기 싫어. 왜 나만 보내? 저기는 스카를 가네. 나 왜 나만 보내? 가기 싫어.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괭이노트, 즉 이제 요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다들 괜찮나요? 뭐 트위터에다가도 물어보긴 할 텐데 이제 다음 주부터 괭이노트를 한 장 한 장 채워갈 예정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귀신 얘기한다 그런 거고, 만약에 저런 귀신을 만나면 어떡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거에 따른 대처법도 알려줄 거다. 근데 이게 회수소에 있는 기록을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거나 아니면 나한테 없는, 내가 겪어본 적 없는 요괴를 들고 올 수도 있다. 무섭냐고요?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요괴들만 모아놓은 약간 나무위키 요괴 카테고리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무섭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약간 그런 귀신 얘기 한다? 약간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안 무섭겠네요. 고양이랑 가야지. 저기 어르신 그 뭐냐, 조심해요. 심장 조심해. 이제 술 조심하셔야 될 나이잖아요. 조심해야지. 가뜩이나 회사 다니면서 고혈압 생기셨을 텐데 아직 안 멈췄다고? 그치, 심장은 아직 안 멈췄지. 조심해야 될 나이긴 하지만, 그쵸? 즐겁다.
좀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고양이랑 할머니 합쳐진 거. 나 그거 아는데 걔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내 기억상으로는 걔는 조선 토종 요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징그럽습니다. 뭐든 이 동물 몸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건 뭐든 징그러워. 내가 봐서 알아. 이 실제로도 봤고 기록상으로도 그림상으로도 동물 몸에 인간 머리 아니면 인간 몸에 동물 머리 이거는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 되겠다 이거 보여줘야겠다. 아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제 입을 보통 그런 것들이 벌리면 요렇게 우리가 보통 입을 벌리면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벌리잖아. 근데 걔네는 그 입이 얼굴은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입이 이제 요렇게 벌어진다니까요? 그 뭐였지? 사일런트 머시기에 여러분들 그 괴물 있어. 그 사일런트 플레이스, 콰이어트 플레이스 거기에 있는 괴물처럼 그 얼굴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내가 보여줄게.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살짝 화면을 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괴물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킵니다. 자, 거기 나온 괴물이 요렇게 생겼어요. 입을 벌리면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요 모양으로 입을 벌려요. 걔네들이 항상 그래. 이렇게 그래 요래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 아가리를 저따구로 벌린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나는 뭐 사람 얼굴 괴물 어쩌고다 그럼 절대 안 가. 진짜 내가 이 감정 감각이 둔한데도 걔네만 보면 소름이 끼쳐요 진짜로.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좀 괴상망측한 애들이 많다. 근데 대부분은 다 이제 AI를 사용해서 귀엽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일러를 굴려야지. 야 너 이거 좀 귀엽게 그려봐봐 이러면서 굴려야지. 뭐 별 수 있나? 실제 모습도 보여주긴 할 텐데 이제 대부분 조선시대 서기로 남아있는 그런 그림들 그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괴이노트가 라는 이런 컨텐츠가 정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 좀 많이 써봐. 재밌는 거 이런 거 좀 올려봐봐. 나도 카페 읽기 좀 할게. 장산범 좋아했는데 얼굴이 무서워서 사진 못 보는 편이라고. 장산범 애기 땐 귀엽게 생겼어요. 참고 요괴는 이게 애기 때가 그러니까 유체가 없는 요괴들이 꽤나 많은데 근데 유체가 있는 요괴들은 대부분 귀엽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유체가 있는 요괴들은 유체가 대부분 귀엽게 생겼고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애가 못생겨져. 그러니까 애가 표독해져 자랄수록. 장산범은 네, 그 후사입니다. 애가 자라면서 표독해지더라고. 별로 애완용으로 키울 만한 요괴는 아니다. 요괴는 애완용으로 키우지 마세요. 잡아먹힙니다. 네, 학교쌤한테 단체로 개빡쳤던 썰. 좋아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풀이하는 약간 설명해주는 이런 요괴가 있고 얘는 뭐 어디가 약점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건데 뭐 그런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할지 못 정해왔어요. 나 오늘 너무 바빴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주저리 되는 것만 열심히 떠들지 않을까. 너무너무 뭔가 오늘 풀 이야기들도 없고 되게 뭔가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노닥노닥 하면서 잡소리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졸려라. 뭔가게 저녁 뭐 먹었냐 물어보라고? 아 그러네, 지금 저녁 시간이구나. 내가 저녁을 아직 안 먹어서. 오늘 TMI 없냐고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 해주지? 오늘의 TMI 생각날 때마다 올리는 편이라. 오늘의 TMI 하나 기억났다. 제가 뭔가를 고민을 하거나 할 말이 없을 때 새벽님 시야 뭔가 고민하거나 할 말이 없을 때 항상 이제 입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약간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는데, 고민할 때 이러고 있으면 진짜 뭔가 되게 좀 얘가 진짜 고민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제가 이제 맞아, 오늘의 TMI 그거, 저는 모든 행동에 총 한계치가 있습니다. 저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저 태생부터 이랬는데. 빛나님 나보다 늙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아무튼 뭐 저는 그 생활하는데 모든 행동에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가 다 달라. 공부, 뭐 일, 그리고 뭐 망상, 그리고 생각, 요거를 좀 적어보면 공부,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망상,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그 하는 행동들에 저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공부는 제가 학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60분에서 한 9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최대치고. 맞아, 그리고 게임할 때도 총량이 있어요. 게임할 때도 총량이 있는데 말할 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 이게 공부는 60분에서 90분, 일하는 거는 최대 180분, 그러니까 3시간에서 4시간? 3, 4시간 정도가 일의 최대치고. 그리고 이제 망상은 15분에서 30분? 그러니까 과거 회상이나 망상 포함해서 15분에서 30분이 최대고. 그리고 이제 뭐냐 말하는 게 이제 최대 2시간에서 3시간 말하면은 지치고. 게임도
한 3시간 정도 하면 지쳐요. 3시간 정도 하면 지치고. 이거 TI인데 뭐 때문에 TI라 적었지? 아,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맞아, 띵킹.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었더라? 6시간인가? 요즘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6시간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저의 한계치가 있어요. 이 저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합니다. 이 한계치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하품을 계속하고 피곤해하고 잠이 더더욱 많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잠자는 게, 여러분들 이제 하루 일과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잠자는 게 대략 한 이만큼이라고 쳐요. 근데 이 할당량 중에 3개 이상을 다 써버리면, 3개 이상이 제로가 되면 이제 잠자는 시간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보통은 제가 하루에 이 숙면 시간, 그 집에서 자는 시간이 이제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치 3분의 2가 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나머지 시간은 이제 휴식할 때 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로 따지면 쉬는 시간 급식 시간인 거죠. 아니면 수업 시간 때 그 안 깨우는 쌤들이나 필요 없는 수업 때 자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에너지 보충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정 에너지량만큼을 다 써버리면 정말 극도로 피곤해하면서, 이 필요 수면 시간이 제가 보통 9시간에서 11시간 사이로 이제 필요 수면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게 뻥튀기가 돼. 대략 한, 그러니까 2배 뭐 몇 배 이런 건 아니고 최대 11시간을 자야 된다 치면은 이제 한 17시간 정도 자야 되는 거지. 이제 11시부터 17시간까지 이만큼을 자야 되는 거야, 할당량을 다 써버리면.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잠이 많아진 날이 있어요. 막 일이 막 미친듯이 몰려오거나, 아니면 내가 컨텐츠랑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잠을 막 잤는데, 진짜 팬심에서도 중간중간 사라지잖아요. 막 채팅 올리다가도 갑자기 어디 갔지?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잖아. 그게 이제 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핸드폰을 하다가 눈이 감겨. 눈이 이렇게 감겨. 눈이 이렇게 스르륵 감겨. 그러면 잠깐 졸고 일어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는데,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핸드폰을 봐. 아 맞다, 나 뭐 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약간 뭔 느낌이냐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거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이러고 일어나. 그러고 다시 이 상태로 핸드폰 보다가 이러고 자고, 그러고 이제 졸다가 누가 부르거나 이제 일정 생기면은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할당량이 좀 많이 깨진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니면 할당량이 다 돼서 방송을 못 키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할당량을 다 써본 적은 없어. 다 쓰면 아마 딱 한 번 다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금요일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출근, 이제 학교 갔다 왔다가 금요일날 갔다 왔다가 금요일날 일 나갔다 왔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로 따지면 그날 1교시부터 7교시를 했는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행평가만 있었고 심지어 체육이 막 엄청 힘든 거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진짜 엄청 빡세지? 얘기만 들어도? 학교로 따지면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그때 당시 제가 자격증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공부하러 또 학원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짐 못 냅두고 집에다가 학원으로 바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1시간 반 공부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대로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몇 시였냐? 이제 6시 반, 7시 반이었나? 8시였나? 한 대충 한 7시 반쯤, 8시쯤에 자가지고 일요일 오후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하루하고 절반 이상 잔 거죠. 그러고 이제 9시까지 밀린 거 일하다가 다시 또 잤는데 그 정도로 에너지를 한번 그게 다 써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거의 이틀을 퍼질러 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얘가 죽었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중간에 당연히 뭐 화장실 가느라 일어나고 하긴 했는데 계속 피곤한 거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니까 그게 이제 좀 힘들어서 그냥 계속 잤던 것 같아. 맞아. 사람마다 그 에너지 총량이 있는데 저는 그 총량이 전체 총량이 아니라 각각의 총량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저만큼의 시간을 쓰면 이제 넉다운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 저 시간들을 중복적으로 썼을 때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하고 생각을 같이 막 6시간 하면은 자야 되고 그런 게 있어. 저는 아파도 금방 회복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엄청 빨라. 목감기도 웬만하면은 이틀에서 3일 내지로 낫고 그러고 일반 감기도 걸리고 약 먹으면 하루 만에 나. 약간 잔향 그러니까 잔여가 이틀 정도 간다? 약간 좀 그런 거지. 감기는 낫는 거는 하루 만에 다 낫는데 열도 내리고 하는데 이제 이제 그 기침 그런 거 있잖아. 감기 하면은 기침 같은 거 좀 나잖아요. 그런 목 칼칼한 느낌은 이틀까지는 간다. 길면 3일? 많이 아프면 3일? 열은 저는 코로나도 일주일 안 갔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열이 40도, 41.2도였나? 그래가지고 실려갔었는데 정확히는 근처 병원 있어. 그냥 업혀갔죠. 차 타고. 근데 그때도 그러고 약 받고 수행 맞고 하니까 한 4일? 5일쯤에 완치돼가지고 2주였나? 일주일을 그냥 쉬었던 것 같아.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걸렸어. 그러니까 일주일을 쉬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 일주일을 쉬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같은 반 그래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예 코로나 끝나고 이제 일하러 갔는데 같은 저기 있는 같은 그 공간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가고 나서 다음날에 걸린 거야 코로나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접촉이 엄청 많았어요 그날. 근데 그 접촉을 하면서 옮은 거야 또 나한테. 그래서 일주일을 더 쉬었어 내가. 응.
야 이제는 얘들아 학교라고 해도 물음표 안 올라오네 니네. 이제 이제 포기했구나. 아 나도 계속 학교 하니까 진짜 약간 학생 저거인 것 같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갔는데 이래가지고 아, 아 적당히 해야지 이거. 이제 붙으면 또 큰일 난다 이거. 이상한 논란 생긴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또 걸려서 또 일주일 격리됐는데 이제 2주 격리했다. 2차여가지고 그때 2주 격리였었는데 현탄 자기 몫이라고. 태 아무튼 두 번째 적이라서 혹시 모르니까 2주 격리를 하자 해가지고 2주를 안 나왔는데 뭐 하니까 한 4일 만에 한 3일 만에 났더만. 몇 살인데 아직도 학교를 졸업 못하며. 아니 그런 논란 만들지 말라고. 이씨. 유급제는 너네부터 실행되는 거잖아 지금. 나는 유급제 아니었다고. 나는 내 기준 유급은 대학교 때였어. 대학교 때나 오레프 받으면은 이제 유급 됐지. 유급이 뭐야? 오레프 받으면 퇴학이었지. 근데 뭐 아무튼 뭐 코로나도 저는 오래 안 갔고, 근데 대신에 어릴 때 엄청 아팠어요. 어릴 때 독감 컬렉터였거든 내가. 그러니까 A, B, C형하고 O형하고 그냥 독감 종류별로 다 걸렸어. 그러니까 A형이 나으면 B형이 걸리고, 그러니까 A형으로 제가 어릴 때는 엄청 몸이 약했는데 A형으로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면 낫고 한 이틀 뒤에 B형이 걸려. B형으로 내가 일주일 반 고생하면은 낫고 이제 뭐 수요일날 끝났다 치자. 그러면 목, 금, 토까지 괜찮다가 토요일 저녁에 아파.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소아과를 가. 그치. 소아과를 가서 거기서 링겔 맞고 입원을 해. 심지어 입원을 두 번째 때는 했어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독감이 낫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세 번째 독감이 바로 걸렸어. 그래가지고 거의 두 달인가를 학교를 까먹고 들어갔는데 계속 이제 아프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계속 이제 못 가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더는 병결로 못 써준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저 때는 그래도 나름 널널해서 아예 1년을 늦게 들어간 애 만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 나이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했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덜 아팠던 것 같아. 근데 아토피도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도 있어가지고 음식도 막 아무거나 못 먹고 옷도 막 아무거나 못 입고 되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긴 해요 몸에. 뭐 햄버거도 막 깨끗하지 않고 되게 막 좀 안 좋은 기름 같은 거 쓰는 데는 내가 다 알아. 햄버거든 햄버거집도 그렇고 어디가 됐든 튀김집은 그 튀김옷이나 이런 게 질이 안 좋으면 몸에 그날 저녁에 씻을 때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안 가면 돼. 아무리 맛있어도 그 집은 안 좋은 기름을 쓰니까 안 가는 거야. 근데 진짜 맛있으면은 계속 가긴 하는데 그 정도로 여태까지 안 좋은 거 쓰면서 그 정도로 맛있는데 못 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약간 인간 판도끼? 약간 탐색기야.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제 친구들은 제가 가는 음식집은 맛집이라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이제 맛집만 골라다니니까 내가 가는 데는 맛집이다, 너 맛집 근처에 없냐 막 이러면서 막 따라다녔었어.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저희 지역에 옛날 제가 살던 지역에 장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뭐지? 저 때는 동네랑 가게 간의 교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였거든. 맞으면서 자라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 간의 그 장사하시는 분들 간의 교류가 되게 많았어. 근데 저희 엄마랑 아버지도 분식집을 하셨었어요. 꽤나 유명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거의 마스코트였대요, 어릴 때. 일부러 다른 지역에서 저를 보려고 형 누나들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었다고 해요. 네, 그랬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제가 싸돌아댕겼나 봐요. 그래서 싸돌아댕기다가 어디서 뭐 주워 먹고 있다가 어디 가게 들어가 주워 먹고 있다 걸리면은 그 형들이 이제 형들이나 누나들이 대신 계산해 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돈 내주거나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 가게 사장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하면은 이제 아니야 괜찮아요 돈 안 받아도 돼요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애가 똑부러졌어.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였냐면 돈만 이제 돈 주면은 좀 돈을 좀 많이 주면 이제 만질 수 있고 돈을 조금만 주면은 이제 막 만지지는 못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뭐 이런 간단한 애교는 부리고, 약간 그때부터 약간 좀 돈에 좀 미쳐 있었어 애가.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경제관념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만질라 그러면 절대로 못 만지게 하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막 안 먹고 진짜 맛있는 것들만 먹었는데, 오죽하면 제가 살던 동네 그 사장님들이 신메뉴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저희 집으로 가져오셨었어요. 가져와서 어머 시아나 이거 먹어봐라. 어머 시아나 이거 먹어봐라. 이거 어떻냐. 내가 먹고 안 먹으면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 그때 진짜 애기 때여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때였는데, 이제 유치원 때 말도 막 한글 막 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 할 텐데 뭐가 문제니 이러면서 물어보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서 장금이었어요. 이제 루 장금이 루시 가문 장금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그 마포구다 그러면은 마포구 루시 가문 아들 루장금이 뭐 루시안이 이러면서 이제 루장금이 이러면서 그 별명이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루장금이었어요. 어릴 때 루장금이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주시고 음식도 뭐 조금 더 주시기도 하고. 아 맞아, 이마트에 그 순대 간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은 내가 간을 달라고 간 집어 먹는다고 막 그렇게 먹으니까 어머니도 자주 가시고 하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나랑 어머니 얼굴을 외워도.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간이라는 이 부분이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막 그렇게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던 저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남는데, 그거를 이제 남으니까 어차피 막 순대만 사가도 간을 어머 시안이 엄마 간 안 필요하세요? 애기 간 잘 먹는다며 이러면서 간 그냥 뭉태기로 자루자루 썰어주시고, 뭐 이마트 어쩌다가 어머니가 나랑 같이 이마트를 나를 데려가면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 내가 저만치 끝에서부터 보이면 이미 간을 썰고 계셔. 그러고 오면은 어머 시안이 왔어 많이 먹어 이러면서 이제
막 간 떼주시고. 약간 어릴 때 내가 장금이라 불 그리고 어릴 때 장금이라 불렸던 거는 워낙 이런 식으로 식성도 희한하고, 그리고 내가 요리를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잘하는 사람들 것만 먹었어. 못하는 사람들 건 쳐다도 안 봤어.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 사장님이었나? 그래가지고 뭔 음식을 딱 들고 와서 내가 먹었는데 안 먹는다고 숟가락을 던졌었어요 제가 그때.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정말 그 서운하신 표정으로 아 그렇게도 맛이 없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막 슬퍼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긴 해요. 그때 그 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그거랑, 그리고 저는 맞아. 그래서 생각났는데 저는 어릴 때 내가 원래 귀신을 보면 안 되는 적이야.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워낙 이제 그런 쪽으로 세시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온 거야. 그런 신기 같은 게 온 거지. 그래서 어릴 때 무슨 요괴한테 홀렸었어.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거를 아버지였나 어머니가 후다닥 와가지고 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굉장히 잘 돌봐주시던, 이제 저희 분식집, 제가 분식집 근처에 분식집을 했다 그랬잖아. 우리 부모님이 분식집 근처에 살았어요. 분식집에 살았었나? 그 근처에 살았었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를 엄청 잘 돌봐주시던 분식집 앞에 있는 그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여자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쌤이 그날도 이제 나를 데리러 오셨는데 내가 자고 약간 좀 졸다가 일어났어. 근데 시점이 되게 뭔가 이상한 거야. 되게 막 내 약간 꿈속에서 막 걷는 느낌 나고 균형도 제대로 못 잡겠고. 근데 일단 어찌됐건 쌤이니까 따라갔는데, 횡단보도가, 여러분들 보통 횡단보도가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가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있다 치자. 횡단보도가 여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데까지 뭔가 그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가는데 내가 대략 한 5에서 한 10초가 걸린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쌤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건너갔어야 되는, 다시 여기서부터 걷고 있어. 끝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중간으로 가 있고, 중간에서 다시 걷다가 여기 끝까지 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걷고 있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트럭이 이렇게 오는 거, 여기쯤에서 이렇게 다시 또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쯤 왔을 때 이제 옆에서 트럭이 기다려봐. 옆에서 이제 대충 이제 요렇게 생긴 트럭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제 쌤한테 쌤이 트럭이 오니까, 나는 이제 트럭이 오니까 쌤한테 이제 나는 쌤 손을 뿌리치고 뒤로 갈라 그랬지. 근데 쌤이 자꾸 안 놔주는 거야 나를.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쌤이 이제 얼굴이 안 보였어요. 올려봤는데 얼굴이 안 보였어. 없었던 건지 안 보였던 건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칠 뻔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뒤에서 부르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앞에까지 이렇게 가서 살았다. 근데 이제 부모님 말로는 이제 횡단보도 뭐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이렇게 막 걸어갔대요. 쌤 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걸어갔대. 뭐에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걸어갔대. 근데 이렇게 걸어갔다 다시 왔다는 거야. 신호가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급하게 와가지고 잡아채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때 당시 뭐에 홀렸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살짝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데 하는 게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당시 뭐 너가 뭐 너무 졸려서 잠에 취해서 그런 걸 수 있다, 뭐 꿈을 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확실하게 약간 뭔가 홀린 거는 확실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에 홀렸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어릴 때도 되게 뭔가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이것저것 일이 좀 많았었다. 근데 뭐 아무튼 저는 어릴 때도부터 빈혈이 있었어가지고 간, 그리고 여러 과일들, 마늘, 뭐 생강, 양파 이런 거 생으로 먹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강해진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지금도 마늘, 양파랑 생강은 내가 이제 찾을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찾을 때가 있는데 네, 그때마다 생으로 먹습니다. 저는 절대로 양파는 절대 다른 요리와 함께 볶지 않아요. 볶음밥에도 양파 안 넣고 카레에도 양파 안 넣고 파스타에도 양파를 안 넣는데 다른 친구들 말, 이제 제 요리를 맛본 친구들 말, 그 친구들이 말하길 야 니는 요리에 카레를 안 넣는데 카레에 뭐 양파를 안 넣는데 왜 카레에서 양파 맛이 나나? 그런 거 이제 파스타 해주면은 야 양파는 어디 갔노? 양파? 안 넣는데? 아니 이놈의 새끼야 양파를 왜 안 넣는데? 네 처음에 먹었을 때 처음에 볼 때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쳐물어. 님 먹어봐야 맛있는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나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딱 한 입 먹고선 눈이 땡그레져고 저한테 야 와 이리 맛있노? 나한테 야 시안아 와 이리 맛있노? 니 양파 안 넣은 거 맞나? 안 넣었는데 왜? 안 넣었다 와 이랬더니 아니 양파를 안 넣는데 어떻게 이 양파 맛이 나지? 니 여기다가 양파 갈아 넣었지? 양파를 왜 가냐고 이러면서 친구랑 아니 양파를 여기 갈아 넣을 거면은 내 애초에 요리할 때부터 넣었지. 근데 뭐하러 양파를 귀찮게 갈아 넣나? 그냥 썰어다가 탱글썰기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섞어 볶아 넣으면 되는데 와 내가 귀찮게 제스터 만들어가서 잡겠노 이러니까 애들이 하긴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왜 파스타에서 양파 맛이 나냐고. 니 양파 안 넣었다며 이러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니 안 넣었다고 그냥 내가 조미료 배합 맞춰가 양파만 낸 거다 이끼야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 그랬더니 니는 요리사야라 요리사. 니는 왜 집안 방구석에 처박혀가 맨날 컴퓨터만 뚝딱 까리면서 니 재능을 낭비하나 이러면서 나한테 팩트를 매기길래 내가 니 먼저 취업하고 말해라. 니 취업까지 한참 남았지. 여자친구도 없지. 니 먼저 하고 말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떡더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요리할 때 양파 안 넣습니다. 마늘은 간마늘만 넣어요. 절대로 생마늘 안 넣어요. 육수를 낼 때는 가끔 넣는데 육수 외에는 생마늘 절대 안 넣고요. 뭐 배추 전도 안 먹고 약간 좀 식감 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가지볶음 뭐 감자도 뭐 튀기는 거 아니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한 그런 것들이 좀 물컹하게 변하는 그런 물컹한 식감을 되게 싫어해. 제가 젤리도 안 먹습니다. 저는 가지 생으로 먹어요. 가끔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양파 그리고 마늘은 생으로도 자주 먹고 애초에 집에 간마늘이 있어. 간마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연애에 한 두세 번 많으면 5번까지도 제가 그냥 생으로 썰어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또 저는 오이랑 당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생식을 좋아해요. 생식을 생마늘 맛있긴 한데 그 생마늘 너무 많이 먹으면 매워서 이게 알싸한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매운맛이야. 그래서 제가 마늘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맛을 내기 위한 그런 요리적인 마늘은 넣는데 그냥 내가 생으로 먹을 때 넣는다? 그건 좀 약간 그런 게 있다. 아무튼 뭐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좀 특이한 식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마늘 장아찌도 안 먹어요. 마늘 장아찌도 안 먹고 뭐 진짜 특이한 식성을 가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장금이니 뭐 김이성궁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요리 관련 되게 많이 들었어. 실제로는 저 파스타 할 때 양파 안 넣고요. 어떤 파스타든 양파를 안 넣어. 그리고 어떤 볶음 요리, 구운 요리든 간에 절대 양파 안 넣습니다. 카레도 양파를 안 넣고 해요. 감자랑 유일하게 카레에 들어간 감자랑 정말 의외로 대패 삼겹살 감자랑 대패 삼겹살 이 두 가지만 넣고 카레 요리를 하는데 굉장히 맛있다고들 했다. 뭐 카레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진 않았는데 제 카레를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카레는 뭐 기성품 씁니다. 예, 그 3분 카레랑 이런 거 쓰는데 근데 이제 그 조리 과정에서 양파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아 저는 대패 그냥 통으로 넣어요. 약간 좀 반으로 잘라서 넣나 그래야 되나? 좀 먹기 편하게. 이게 너무 잘게 자르면 대패가 녹아요. 정말 놀랍게도 너무 잘게 자르면 대패가 녹습니다. 대패를 내가 500g을 카레에다 넣으면 잘게 잘라서 두들겨서 넣었을 땐 녹고 녹아서 육수가 되고 적당히 한 절반 정도 대패를 물에 담그고 미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림은 막 너무 잘게 자르면 안 돼. 미림은 미림하고 아니면은 소주 같은 걸 넣는데 흑맥주나 이런 걸 왜 넣냐면 잡내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넣기 전에 후추로 한번 그 이제 물을 다 짜고 대패를 이제 펴가지고 잘라 반으로 잘라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 절대 안 됩니다. 반이나 그냥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넣고 그러고 이제 한 군데다가 그 그릇에다가 그 미림 넣고 했던 그 그릇에다가 다시 넣고 핏물 이제 좀 씻은 다음에 다시 넣고 그 상태로 거기다가 소금 살짝 후추 살짝 넣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조미료를 넣고 거기다가 섞습니다. 열심히 섞어가지고 이제 그 섞은 거를 냉장고에 조금 재워둬요. 간장 조금 부어가지고 간장 조금 부어서 이제 간하고 카레가 적당히 그 감자가 좀 절반 정도 익었을 때까지 냅두다가 그때 대패 삼겹살 휴지시켜 놓은 거를 넣어요. 카레가 감자가 적당히 익으려면 이제 시작할 때부터 넣고 대략 한 10분에서 15분인데 감자를 넣고 막 물을 넣고 하기 전에 대패 세팅을 다 해놔야 돼. 해놓고 재워놓은 상태에서 감자 썰고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고 넣고 대패를 넣고 카레에다가 후추가 나고 살짝 매콤하게 하려면 페페론치노 살짝 넣고 그리고 마늘 분대 조금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소금 간을 아주 조금만 하고 거기다가 그 상태로 먹어봤을 때 조금 짜다 그러면 설탕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그러고 그 상태로 먹어도 정말 맛있고 가끔 가다가 내가 좀 풍미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치킨 스톡을 전 넣거든요. 치킨 스톡이 아직 엄청 남긴 했는데 얘기하니까 카레 먹고 싶어지네. 네, 치킨 스톡을 넣습니다 저는. 네. 안되겠다. 오늘 야식은 카레다. 오늘 야식은 카레 라이스 인데 이제 오므라이스에 카레를 올린 카레 볶음밥을 해먹겠습니다. 이 카레 볶음밥은 이제 카레를 다 된 카레를 넣고 이제 볶음밥에다가 올려서 카레만 살짝
카레가 섞일 정도로, 적당히 카레가 섞일 정도로 이제 넣는 건데, 그냥 카레 볶음밥에다가 카레 소스만 넣고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해요. 감자도 어차피 감자도 삶을 거 뭐 하는 건데, 이 대패 삼겹살에 묻은 카레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카레 한 개를 가지고 이제 대패 삼겹살 넣고 해서 카레 오므라이스를 한번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그 백야님만 저렇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당해서 괜찮습니다. 큰 타격이 없어. 괜찮아. 아무래도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이지. 그치 그렇긴 하지. 이제 당하는 사람만 당해. 예를 들면 이제 빛나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만 백야님 팬심 열지 말라고 해야겠다. 아니야. 아 즐겁다. 팬심 알려야겠다고. 안돼. 나의 유일한 저거를 하지마. 아 그게 지금 무슨 얘기 중이냐고요? 대충 카레가 먹고 싶다는 얘기 중이었습니다. 대충. 양파 끝나고 이제 카레 먹고 싶어서 카레 얘기 중이었고요. 오늘 팬심에는 카레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카레 어떻게 보면 덮밥이지. 카레에서 만든 저 그 대패 삼겹살로 토핑이 된 덮밥? 오므라이스? 아무튼 오늘 저녁이고요. 여러분들도 요리를 한 번씩 해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후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자러가 안된다.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어. 할 줄 아는 요리랑 계란 후라이밖에 없다고. 그거라도 할 줄 아는 게 어디야. 일하기 싫어. 그치 요리 재밌지. 일하기 싫어. 네 아니야 가야 돼. 안 가면 또 열심히 두드러 맞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 그치 버텨내야지. 이따가 되면은 게릴라 방송이라도 키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한바.